네, 그럼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발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인수 부연구위원이 하시고요. 토론은 경기대학교 김행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준비됐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의 김인수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특히 제가 평소에 늘 존경에 마지 않던 김영모 교수님을 토론으로 모시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의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이 지난 6월 4일 날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국자를 붙여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관련된 것에는 배경에는 그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사회보장정보원의 한국 그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구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2015년 그 사회서비스원과 통합이 되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평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여러 그 업무들 중에서 평가 모델을 계속 고도화하고 더 효율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역시 그러한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는 지극히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고요. 저희 그 정보원에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협력적으로 해나가는 실무 중심의 연구였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연구 내용의 목차는 크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체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체계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정보원의 그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관련된 배경에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사회적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돌봄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 소재로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양적 수요에 못지않게 질적 부분도 강화되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적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가 기본적인 수요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배경,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연구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품질 평가,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품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탐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형 평가, 그 평가 모형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과 현행 모형과의 비교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모형들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의 총 5가지 단계의 방향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품질 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가져야 하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준,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이며 지각적인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사회 서비스 품질, 특히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것과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늘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회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얼마만큼 우수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반면에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상황을 차이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몇 가지 모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유럽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을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즉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 이용한 결과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둘 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서비스 품질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컬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퀄리티의 줄임말인데요. 이 서비스 퀄 모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유럽 모형을 추가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를 평가를 하되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과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 서비컬 모형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차원, 유형성, 신뢰성, 그다음에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이라고 하는 5가지 차원을 가지고 총 22개의 지표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컬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제시했던 기대와 지각의 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볼 세 번째 모형은 서브 펄프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서비스 퍼포먼스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서비스 품질 평가 유형들의 이제 가장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 평가 모형,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측정에 있어서 2회가 아니라 단 1회만으로도 품질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했던 서비퀄 모형의 5가지 차원, 그다음에 22개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두 번에 의한 측정, 즉 기대와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의 측정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측정만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특히 국내 공공 부분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볼 모형은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했던 서비컬 모형이라 하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서 8가지 차원의 16가지 항목, 추후에는 좀 수정이 돼서 7가지 차원으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품질의 영역을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성과 품질과 과정 품질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각각을 측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국 산업 고객 만족도 평가인데요. KCSI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쪽에 PS가 붙은 부분은 퍼블릭 섹터, 즉 공공 영역에서의 산업 고객 만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제시했던 서비스 품질 지수와 비슷한 형태로 따라가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영역을 품질 지수와 만족 지수로 구분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 평가,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그 품질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의 서비스 품질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SI라고 하는데요. 서울 서비스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품질을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SQI라고 해서 서울 서비스 퀄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SSPI라고 해서 포텐셜 인덱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SSQI라고 하는 서비스 품질 측면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부분이며 SSPI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당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SSQI 부분은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를 평가를 하고 SSPI는 실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서울형 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제시했던 이 서비스 품질 모형들, 품질 평가와 관련된 모형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라고 봤을 때 각각의 모형들이 실제로는 뭐 상이하게 전혀 동떨어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모형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춰가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뒤쪽에는 이제 각각 그 서비컬에서 제시했던 5가지 영역들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구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기존에 관련됐던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뒷장에서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와 비교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이 기준들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평가를 수행하시는 분, 그리고 관련된 기관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실제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원의 관련 부서,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특히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혹은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진행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가 혹은 평가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 평가는 관계의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총 3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 평가는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2010년과 11년도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0년인 지금 현재로는 제3기 서비스 품질 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서비스 품질 평가 현황을 살펴보시면 1기에는 2012년부터 15년까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투자 사업, 그다음에 신생아 산모, 그다음에 가사간병,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이런 돌봄 사업들, 그리고 지역사회 투자 사업도 표준 모델과 비표준 모델로 구분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기를 거쳐 지금 현재 3기까지 정리가 되면서 첫째 년도에는 총 3개년 단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첫째 년도에는 신생아 돌봄과 가사간병,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돌봄 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표준 모델, 그리고 3차년도에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비표준 모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인 올해는 제3기로서 지역사회 투자사업 표준 모델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는 형태로 실제 평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을 살펴보시면 서비컬 모형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모델이고 이 모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품질 차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컬에서 제시하는 유형성에는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 신뢰성에는 품질 신뢰도, 반응성에는 품질 지속성, 확신성에는 환류 체계, 공감성에는 이용자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형을 지금 단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각 유형 간에
정합성, 소위 말하는 얼마만큼 잘 맞아 떨어지는 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눈에 봐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이 그 실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차용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잘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사실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가 이 모형과 잘 맞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별다른 특별한 그 평가 모형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가 지표들을 활용하는 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그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특히 이제 현장 위주, 특히 이제 실무 위주의 평가 지표들, 그다음에 평가 영역들이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보다는 기관에 대한 평가, 즉 인력이라든가 예산 운영 부분, 그다음에 계획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지금 현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3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회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평가, 즉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에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013년, 2016년, 19년 즉 돌봄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나온 평가 체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실제 안에 들어가는 평가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공 인력, 그리고 각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얼마만큼 고객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실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평가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이용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용자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 외에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품질 평가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쭉 얼마만큼의 한계점과 그다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측면에서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비컬 모형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영역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품질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품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에만 치우치고 있는 모형이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평가 지표의 구성도 서비스가 아닌 기관 운영에 좀 중점을 맞춘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평가 주체도 이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용자가 직접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평가 방법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약간 모호하게 혼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기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제시한 부분들은 크게 4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적인 품질과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느끼게 되는 결과 품질을 균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품질 기준은 가장 해당되는 기관이 갖춰야 되는 최소 품질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서의 모형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스스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현행 평가 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평가 체계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진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요즘 강조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큰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밑에 세부적으로 총 8가지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최소 기준과 서비스 품질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을 균형적으로 가져가자. 그다음에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품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익적 목적 달성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져가자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모형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 모형을 좀 바꾸고 그 안에서의 평가 항목들을 현실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을 단순히 OX형이 아니라 정량으로 갈 거면 정량으로 가고 정성으로 갈 거면 정성으로 갈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저희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하나 제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까지는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공개가 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선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8가지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시된 모형안이 지금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서비퀄에서 제시했던 총 5가지의 부분들을 3기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을 4기, 즉 2022년부터 시작되는 4기에서는 좀 바꾸는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성에서 제시됐던 서비스 특성을 환경 품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뢰성을 과정 품질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나왔던 신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반응성을 상호작용 품질이라고 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혹은 기관과 실제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확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과정 품질로 역시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성에 대한 부분 역시 상호작용 품질로 대치하는 형태로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 품질, 즉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 중에 사회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 영역이라고 하는 평가 모형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원래 그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라고 하는 체계에서는 기관, 즉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된 평가가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 모형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 가기에는 현실에서 지금 현장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 작용을 좀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대신 해당 부분에 대한 그 비율은 좀 낮추는 형태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 형태로 계속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에서의 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정 품질, 결과 품질, 그리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형태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을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도에부터 시작되는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에는 좀 개선된 모형을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더 보완 및 혹은 더
진행하지 못했던 한계점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형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서비퀄 모형에서 서비펄프 모형으로 저희가 이제 모형 기준이 되는 모형을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비퀄 모형은 두 번의 측정, 즉 서비스를 받기 전의 기대 수준과 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에 지각된 수준이라고 하는 두 번을 좀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한 번의 측정을 통해서 성과가 즉 서비스 품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서비펄프 모형으로 기준 모형을 바꾸면서 좀 실질적인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가져가는 형태, 그리고 기존의 공급자나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좀 바꿔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까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 다듬어졌던 평가 모형을 좀 이론에 근거한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으로 변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부분은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사회보장 정보원이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고유적으로 특히 사회 서비스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품질 평가 모형을 좀 개발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이건 이제 뭐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그 궁극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기간 평가와 품질 평가를 구분한 다음 다시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밑바탕에서 시작되는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가 어떤 특정한 분석 체계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측면, 즉 소위 말하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실무적인 측면에서 같이 연구가 진행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실무적인 요소들이 강한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요소들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좀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향후 진행하고자 하는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의 개선 방향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 모델을 다시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그 연구에서는 사실 품질 평가를 위한 영역과 항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연구진에서 제시했을 경우 향후 이 평가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외부 전문가 혹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부분, 특히 이제 저희 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부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모형을 개발한 이후 실제 현장에 있는 기관들에게 제시를 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박사님은 현행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으로 모형 개선안, 기관 개선안, 서비스 개선을 제시해줬습니다. 토론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행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맡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행모 교수입니다. 김인수 박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연구하신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하셨고요. 개인적인 제안은 지금부터는 우리 학계가 같이 그리고 현장과 함께 바람직한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요. 우리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은 서브퀄이다. 그 서비스 퀄리티의 약자입니다. 모형을 따르고 있다는 부분. 문제점은 100% 동의합니다. 첫 번째, 품질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기관 운영을 평가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현행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발표가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심이 이용자나 전문가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가고 있다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크게 제안하신 거 많은 것들 제안하셨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자료집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기존의 영역에 두 가지를 추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품질, 어떠한 서비스 결과가 있는가.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성과 품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 서비스 품질,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의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과 품질 어땠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용자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용자의 변화를 초점을 맞추는 결과 품질을 가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뒤에 나와 있는 사회 서비스, 사회 품질에 대한 부분, 현재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보편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회 품질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이게 품질하니까 말이 되기 어려운데 서비스의 질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다양한 모형들, 굉장히 많은 모형들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추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제가 얘기하는 효과성은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의 삶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화되면 좋겠고,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효율성 평가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효과성을 추가해서 평가를 하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와 함께 어떻게 우리나라 질 평가가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했던 거는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와 사회복지 시설 평가입니다. 아까 우리 김인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는 2010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했고 12년부터 일기 평가가 들어갔고요.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2000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개의 평가 20년 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랑 사회 서비스 시설 평가를 함께하는 논의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또 시기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평가에 사회복지 시설 평가랑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의 주무부서가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고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도 오늘 주최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사회서비스 평가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두 가지 평가를 함께하는 평가가 논의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시간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제안은 중점을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철저하게 서비스 평가로 가고, 기관평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최소화하고,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철저하게 시설에 대한 기관평가로 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 제안을 꼭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주무부서도 갖고,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도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곳도 사회보장정보를 갖기 때문에 함께하는 여러 가지 그 지표에 대한 개발, 평가위원회 관리에 대한 부분, 현장평가 실시에 대한 부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째 평가 관련해서 제안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인증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증제 부분을 많이 꺼려합니다. 이제는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도 평가 인증제로 가서 적정 수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가 박사님 말씀하신 다양한 모형들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8년 넘게 운영된 사회 서비스가 품질 평가가 하나 추가문을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가서 인증제로 가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절대로 변별력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흡시설에 대한,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기관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제 도입 방안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많이 받는 게 교수님 평가는 왜 하나요? 개인 첫 번째 답변은 법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있는 두 가지 법,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서비스에 관한 그런 법에 기초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무부서도 같고 실시기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통합해서 공통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시 전담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인증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 평가도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 그동안에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도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적정 수준을 올려서 평가 인증을 하는 평가 인증 지표를 개발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가 강화돼야 됩니다. 더 이상 변별령 통해서 점수 매기고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서 미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컨설팅, 나아가서 새로 생기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모든 우리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이용자에게 좀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로 가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영미 교수님은 지금 현행 서비스 품질 평가 문제점을 김인수 박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결과 중심의 품질 평가에서 성과 품질도 아울러 하자. 그다음에 아울러 사회 품질 강화를 하는 쪽으로 평가를 좀 강화하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 개선도 좀 하자. 그리고 시설 평가와 품질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인증제를 도입하자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인수 박사님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 김용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그 말씀들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그 해당 내용을 저희 연구 내용으로 이제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논의의 시작점을 김용무 교수님께서 열어주신 게 아니신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평가 인증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 평가와 품질 평가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참 좋은 아이디어고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을 연구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목표점, 그다음 방향성으로 삼고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가 진행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좀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유념하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청자 중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이진우 회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용자 지원 방식, 즉 바우처 지원 방식과 공급자 지원 방식, 즉 복지관 지원 방식의 서비스 질 관리 기준은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혜경 회원께서는 평가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앞에 이진우 회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 교수님께서. 네, 그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아마 두 번째는 제가 아니라 이제 김용무 교수님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용자가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과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 두 개의 사회 서비스가 사실은 평가의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용자 중심의 바우처 서비스는 품질 평가 쪽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나오는 이 시설 기반의 그 사회 서비스는 시설 평가 쪽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용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는 그 시설 평가와 품질 평가를 동시에 받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 중복된 평가에 대한 문제들도 반드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무 교수님 제안하신 것처럼 좀 두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시설 쪽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운영 부분에 대한 쪽으로 가져가고, 품질 평가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품질과 관련된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평가 인증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토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인증제가 아니라 평가 인증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인증제는 원칙적으로 대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라 평가 인증제로 가서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면 되거든요.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거로 하고 비용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주제가 품질 평가거든요. 서비스 평가인데 제가 제안하는 건 기존에 우리 많은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가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이걸 좀 끌어올리자는 적정 수준의 평가로 가서 평가 인증제로 가자. 그리고 사후 관리를 강조하자. 두 가지만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막 12시 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 사회보장정보원 세션에서 3가지 발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 및 수급 탈락자 현황 및 시사점과 전자바우처 사업 유자격자의 바우처 미사용 요인 탐색, 그리고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 개선 방안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복지 정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오늘 충계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사회보장정보는 자산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기관으로, 아울러 정보 시스템 활용 기반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견인하고 자리매김하는 사회보장 데이터 연구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 바람입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발제와 촌철살인 같은 토론을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학계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